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무려 1.2% 급등이 나오면서 지난 6월 고점이 있었죠? 그때 장중에 3,288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일단은 종가상으로 본다면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9월 시장에 우려와 달리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조만간에 장중 신고가인 3,288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코스닥도 0.7% 상승이 나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오늘까지 6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또 금융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였던 조선주하고 방산주, 이쪽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엔터 기업인 SM을 제외하면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 2% 안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아무튼 나쁜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의 7천억 그리고 기관은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를 보면 지난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2,7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1,3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3,8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3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별다른 큰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효성중공업, 이수페타시스, SK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고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네이버, 두산, 미래에셋증권,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 증시가 시초가의 고점을 찍고 나서 오후장에는 다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가상으로 보면 어제 종가는 나스닥 신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S&P 500도 0.2%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폭의 상승이 있었고 반도체가 무려 0.8%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0.1%, 대만은 1.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신 것처럼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가운데 반도체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또 국내 증시와 산업 비중이 굉장히 비슷한 대만까지도 대만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의 상승을 한번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하루였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1.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는 무려 3.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추세와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물론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이었죠. 30만 6,500원. 이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삼성전자는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일단은 일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하단부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21선 있죠? 첫 번째로 21선을 돌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은 추세가 깨지면서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점으로 봤던 것이 이번 주 수요일하고 또 목요일을 중요한 시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의외로 오늘은 한 가지 좋은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바로 CXL 이슈입니다. 자, 우선은 CXL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HBM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이고 반면에 CXL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연결을 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자체 구조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점이 되어 있다면 CXL은 부품 간의 연결이라든지 또는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구현 방식이라든지 또 성능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차세대 HBM 시장으로서 CXL 시장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고 그 때문에 간헐적으로 CXL 이슈가 한 번씩 시장이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조용했었죠. 하지만 어제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의 마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CXL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본격적으로 D램 공급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 지금 D램 반도체 3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물론 최근에는 조금은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세 개 기업이 D램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CXL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그런 부분은 국내 기업에는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D램 수요처가 또 확보가 되었고 또 내년에 본격적인 공급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아시아권의 반도체 시장 흐름까지도 오늘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하이닉스가 1년 안에 50%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시티증권에서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긍정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이것 또한 국내 시장에 많은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은 이번 달 말일까지죠. 물론 날짜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직접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행대로 50억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많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국내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양도세 기준의 긍정적인 검토, 그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 가장 많은 시총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코스피 전반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하이닉스는 이번 달에 별다른 조정 없이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제가 저점에서 연결해 보면 지금까지 12%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좋다고 해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아울러 국내 시장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바로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한 가지 변동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일정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잠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이 지금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원전주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달에 변동성이 한 차례 심하게 나왔지만 현재 위치는 여전히 고점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 내에서 맴도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21선이 깨지고 나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조금은 내려왔다는 것이 약간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과 관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이 네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위에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고점 부분에서 위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주가 변곡점의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자회사가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만큼 전반적인 큰 틀인 조선주 안에서 여전히 이슈와 재료는 받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라면 시총이 높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냥 쳐다만 볼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HJ 중공업은 또 6%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폭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지금 두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로버과 워닉홀딩스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라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신산업으로 분류를 했었고, 또 오늘은 중국의 알리바바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꾸준히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라는 종목이 16%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서 시세 관찰이 분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때문에 모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당장 따라잡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고 또 상승률이 꽤나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검색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의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유망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확장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차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별일 없이 시장이 또 마무리되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